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엔딩 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가 있죠. 큰 행사로 따지면은 50세 생일이라든가 또 환갑이라든가 또 어떤 정년 퇴직을 한다든지 또 명예퇴직을 했을 때 상당히 인생의 어떤 전환기죠. 이럴 때는 주로 엔딩 노트든지 아니면은 회고로 또는 버킷리스트 등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젊은 날의 꿈이나 바쁜 일상 속에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 등 여러 가지가 이제 떠오르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진짜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구조조정이 되고 또 인생 이막의 계획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엔딩 노트라 그러면은 유서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리부터 이거 무슨 죽음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느냐, 어쩐지 좀 으스스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키지 않을 자신의 어떤 시선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걸어온 어떤 인생을 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비망록입니다. 가족하고 또 친구에 대한 어떤 감사를 전하고 언젠가는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만약에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가 전달에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활이고 특히 이제 중년 이후로 접어들면은 만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유서보다는 엔딩 노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유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재산 처분이라든가 어떤 사무적인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은 이 엔딩 노트는 자신이 살아온 어떤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이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엔딩 노트는 자기만 이렇게 쓰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보관하는 어떤 이런 일기장하고는 달리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전제를 하고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딩 노트에는 주로 만일에 어떤 사고가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을지 또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이제 목차를 작성을 하고 누구든지 이제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이제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평소에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꼭 읽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말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거실이라든가 서랍 등 내가 없더라도 찾기 쉬운 곳에 이제 비치를 하는 것이 이 엔딩 노트입니다. 이 엔딩 노트에 대한 영화도 한때 유행을 했죠. 2011년도에 개봉한 일본의 다큐멘터리 엔딩 노트의 그 줄거리는 40년 동안 셀러리맨으로서 일에 충실했던 스나다 도모아키라는 이 중년층 남자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위암 5기 판정을 받죠. 우리로 말하면 말기죠. 그는 예상치 못했던 그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한없이 이렇게 슬퍼하기보다는 담담히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꼼꼼한 그의 성격대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장례 절차, 장례식에 초청할 사람들의 명단, 또 이제 가족에게 남기는 어떤 유언 등을 기입한 이 엔딩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죽음까지 어떤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전체 줄거리입니다. 긴 이별을 앞두고서 가족에게 어떤 추억을 선물하고자 손주들하고 이렇게 놀아주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등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엔딩 노트를 준비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런 내용의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엔딩 노트에 대한 내용은 요즘에 들어와서 부쩍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딩 노트는 어떠한 양식이나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어떤 편안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의 비망록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간단한 역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일, 그 중에서도 이제 행복했던 일도 있을 거고
또 후회되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엔딩 노트를 읽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즉 배우자라든가 또 가족, 친척, 친구, 이러한 아는 사람들의 어떤 연락처라든가 이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말을 간략하게 이제 메모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소유 재산 목록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저축액, 현금이라든지 또 부동산은 어디에 있고, 또 취미로 이렇게 모아온 물건이 있다면은 또 나중에 같은 취미의 친구에게 기증을 하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나 단체에 기부할 시에는 기부할 곳이 어떤 연락처라든가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에 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어떤 이런 희망사항, 즉 불의의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는, 즉 의식을 잃었을 때죠. 연명 치료 여부라든지 심각한 어떤 치매가 왔다 이럴 때는 또 간병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까지 어떤 연명 치료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이걸 기록을 해두면은 후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종이나 장례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한 희망사항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정사진은 언제 찍어갖고 어떤 거를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이렇게 연락은 누구누구한테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 놓고, 장사하는 방법은 어떤 매장을 할 건지, 화장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종교 행사에 할 건지, 수목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기록을 해두면은 후에 이제 가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례로 들어가지고, 저희 지인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50대 중반에 이제 이분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만 낳고 본인이 돌아가셔버리니까 그 어떤 명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번호 안에 있는 걸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가지고 누구누구 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부고장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 전화번호 안에는 옛날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연락처라는 연락처는 노인한테 가고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도 통보가 됐고, 또 심지어는 어린애들한테까지 이렇게 가버리니까 받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런데 이거는 바로 이런 어떤 비망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친구나 동창들한테 연락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심지어는 아예 그냥 전혀 모르고 그냥 싸워서 헤어진 사람들, 또 옛날에 그냥 애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사람, 좋아했던 사람, 이런 분한테 가는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와서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대학교 때 첫 미팅을 했을 때 그냥 인사하고 밥 먹고 헤어졌는데 그 전화번호가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참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그 사람 받았을 때는 좀 황당스러울 거 아니에요. 고민할 여지가 없죠. 옛날 첫 미팅을 했을 때 그까지 기억까지도 해냈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전화일까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이것도 저희 바로 사무실 주변에 이제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이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아버지는 전문직에 종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딩 노트를 꼼꼼하게 참 잘 적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니까 자식들이 지금 어리잖아요. 어린데 이제 그 비망록에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고모한테 얼마, 이모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빌려준 거, 빌린 거 등등인데, 다행히 빌려준 것만 쭉 나열이 됐지 빌린 그 어떤 부채는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비망록에 딱 해서 이 엔딩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고모부 이모 할 것 없이 지인 친척한테 다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빠가 빌려준 건데 그 돈을 주셔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렵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들 좀 눈이 둥그러지면서 별로 기분을 좋지 않게 그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렇지만은 이 어떤 목록에 이렇게 엔딩 노트에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받아가지고 지금 잠실에 있는 23평형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당시에는 그냥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금액이 얼마 하지 않을 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런 비망록 이런 걸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엔딩 노트 하나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굉장히 어떤 행복한 어떤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어떤 엔딩 노트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가면서 이거는 그냥 고정으로 딱 불변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재산이 늘어난다 해도 고칠 수 있는 거고, 친구 이름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수정 가능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두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30대, 40대, 50대 어떤 그 날짜가 되거나 의미 있는 날에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